안녕하세요. 비디오 레시피의 제이디입니다. 2020년 6월 16일 이후로 어도비 프로그램들에 엄청난 변화가 생겨났어요. 영상을 편집하려고 프리미어를 켰는데 갑자기 스플래시 아트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뭐지 하고 찾아봤는데 어도비가 14.3 업데이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엄청난 업데이트 사항이 있어서 저는 모든 어도비 툴을 새로운 버전으로 바꾸게 되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새로 바뀌게 된 어도비 툴들 중에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이 4가지의 소프트웨어에서 눈에 띄게 바뀐 특징을 다뤄볼게요. 모든 패치 내용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오늘 내용은 초보자분들보다는 오래 사용하신 분들을 위한 강의가 될 수도 있어요. 먼저 포토샵입니다. 4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패턴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어요. 보시면 원래 포토샵에서는 패턴을 쓰려면은 채우기를 사용해서 패턴을 주곤 했는데 수정하기가 그렇게 편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패턴 창에서 이렇게 패턴을 끌고 오시면은 레이어에 이런 모양이 생기고요.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스케일을 직접 조절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로테이션 값을 조절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택 기능이 강화가 됐습니다. 점점 선택 기능이 강화되고 있었는데요. 보시면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 생겨서 이렇게 선택하는 게 더 간편해졌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강화된 기능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늑대 사진이 있고요. 털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진은 보통 선택하기가 되게 어려운 편이에요. 근데 여기서 셀렉트 부분에 가서 서브젝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적용이 잘 됐고요. 이걸 마스크를 적용시켜보면 선택이 어느 정도 잘 된 편이에요. 보시면 검은색 배경을 넣어서 확인해보면 선택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마스크 작업이 되게 편해졌고요. 다음으로는 매치 폰트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매치 폰트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캘리그래피 느낌이 나는 폰트가 추천이 돼요. 여기서 폰트를 하나 설정을 하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도 똑같이 그레이트 워크를 써볼게요. 그러면 아주 똑같은 폰트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폰트를 찾아서 이렇게 글씨가 적용이 됐어요. 이번에는 로우 파일을 불러왔고요. 예전에 쓰던 인터페이스와 엄청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다른 툴이라고 봐도 속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인터페이스는 달라졌어도 예전에 사용하시던 기능은 위치가 달라서 그렇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럼 기능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이제 히스토그램에서도 이 부분을 끌어서 이렇게 보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흑백 버튼을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는데요. 눌러보시면은 흑백으로 잠깐 전환이 돼서 밝기 조절하실 때 좀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시 해제시키시면은 원래 색상으로 다시 돌아오고요. 그리고 베이직 부분에서 원래 하시던 대로 톤을 보정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툴이 여기로 이동됐는데 저는 이 기능이 되게 직관적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커버 같은 경우에도 원래 파라메트릭 커브와 일반적인 커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는 하나로 합쳐져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디테일 부분을 보시면은 샤픈과 노이즈 리덕션을 간단하게 보정할 수도 있고 좀 더 세밀하게 하시려면 옆에 세모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휴, 세츄레이션, 루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3가지 항목만 조절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컬러도 따로 조정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하나 따로 조정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얼이 생겨서 한 번에 다 보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플릿 토닝은 따로 변한 게 없고요. 렌즈의 왜곡이나 색소차를 바꿔줄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간단하게 변했고요. 그리고 수동으로 보정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예전에는 하나하나 다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 번에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좀 더 편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정을 한 다음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크랍이 적용이 되고요. 이펙트 부분에서는 그레인과 비네이팅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캘리브레이션은 따로 바뀐 게 없고요. 이제 오른쪽 탭을 보실게요. 좀 특별히 바뀐 걸 보시면은 스판 리무벌 툴에서 이 부분을 누르면은 이제 바꿀 부분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샘플러 기능이 생겼는데요. 포토샵에서 보통 톤을 보정하다 보면은 특정 부분의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될 때가 있어요. 밝은 부분이 너무 밝아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밝기로 되진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톤이 날아가 버린 거죠. 컬러 샘플러는 이렇게 톤이 변하는 걸 바로바로 볼 수 있어요. 포토샵에는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로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파일을 오픈하고 클로즈하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실제로 좀 체감할 수 있는 게 JPG 같은 다른 파일로 보낼 때 보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벌써 다 보냈어요. 실제로 이렇게 속도가 빨라져서 그냥 눌러놓고 나서 바로 파일이 저장될 때도 있어요. 다음은 애프터 이펙트입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쉐이프 레이어의 기능이 향상되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패스를 그리고 나서 여기 테이퍼를 주고 싶으면은 3D 스트로크나 아니면 다른 기능을 찾아서 이용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스트로크에 가서 테이퍼나 아니면 웨이브를 눌러서 적용시켜 줄 수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효과가 적용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웨이브를 넣으면 이렇게 짜글짜글해지고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동심원 같은 걸 그려야 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원을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리피터를 추가하고 스케일 값을 조절해주곤 했는데 문제가 간격이 좀 다르고 원도 이렇게 막 크기가 변해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된 옵셋 패스 기능을 볼게요. 옵셋 패스를 보면은 이렇게 항목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이거에서 조절해 보면은 간격도 조절하고요. 그러면은 간격이 균일하면서도 원의 크기가 균일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마지막으로 프리미어 프로를 볼게요. 프로젝트 패널이 보이고요. 이번에 추가된 기능은 프리폼이라는 건데요. 보시면 푸티지가 되게 여러 개 있어요. 이거 아이콘별로 바꿔주시고 하나하나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옵션 버튼을 눌러주시고 프리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좀 축소해보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끌어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이걸 한 번에 레이블로 바꿔준다던가 아니면 한 번에 삭제한다던가 이런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에서 드디어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렌더링을 할 수 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일에 가셔서 제너럴을 눌러주시면은 렌더러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렌더러를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 설정에 가세요. 그리고 여기서 미디어를 보시면은 인코딩 그리고 디코딩 할 때에도 하드웨어 가속어를 사용한다는 버튼을 눌러주시고 OK 해주세요. 그 다음에 프리미어를 재시작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렌더링 뽑을 때 보시면은 저는 HD를 뽑을 거라서 이 포맷을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소프트웨어 렌더링으로 되는데 이걸 하드웨어 렌더링으로 바꿔주시고요. 렌더 속도 한번 잠깐 비교해 보면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 20초 정도 걸린다고 나오는데요. 이걸 이번에 하드웨어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하드웨어는 딱 봐도 지금 속도가 엄청 줄어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도비 14.3 패치 버전에서 달라진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속도도 되게 빨라지고 최적화가 어느 정도 맞춰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업 속도가 빨라지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패치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어도비 14.3 패치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t's cook time!